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3%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62평까지 별로 안 남았어요. 오늘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딱 3%가 남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21평선을 이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3% 하락까지 더해서 지난주까지는 거의 한 6% 정도 남아 있었는데 오늘 하락분이 한 3% 정도 나왔기 때문에 60일 이평선과의 거리는 대략 한 3%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 9월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건 신고가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가는 앞으로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첫 번째 단계, 즉 주가 측면에서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9월달에 신고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될 일이 있냐? 기본적으로 작년 7월달부터 하락폭이 크게 발생을 했고 횡보했었던 구간도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그 기간을 따져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거의 한 7개월 이상의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여기 장기 이평선을 6월 달에 돌파를 했고요.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었던 이 6월 달에 시장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6월 달에 뭐가 나왔습니까? 신고가가 나왔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건 코스피 그리고 여기 밑에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상승한다? 그럼 당연히 시장의 주도주가 있다는 거고요.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는 최소한 하락 추세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수 기여도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시총 비중 14%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낮아진 거예요. 원래는 한 2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진 만큼 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메꿔왔죠. 여기서 보면 시장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 보면 어때요? 뭐 다른 종목군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무리 많이 올라왔다, 뭐 하나오션이 아무리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올라왔죠. 이게 다 시가총액이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3, 4, 5위권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대, 1%대, 1%대 기여도 기준이에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보세요. 10%대 기여도, 시장 등락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그리고 13%에서 14% 정도 삼성전자가 등락을 하면서 보이는 시장 등락에 대한 기여도예요. 이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가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8월달 들어서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세금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세금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세금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뭐 등락 구간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왜 미증시까지, 그쵸? 미증시까지 이런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냐고요. 급기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를 먼저 땡겨와서 가격대에 선반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모든 주식시장, 미국 시장 마찬가지고요. 한국 시장 마찬가지고요. 모두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선반영한다는 건, 즉 지수가 선반영한다는 건 종목이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비중이 큰 종목군들,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기여도가 큰 종목군들, 비중이 큰 종목군들이죠.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 코스피도 신고가, 나스닥도 신고가, S&P 500도 신고가인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미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미 신고가가 나왔고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조정이 들어오는 거냐. 물론 개별적인 이슈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하락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휴장이에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장을 하더라도 선물 시장은 돌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은 뭐 큰 거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약간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이 정도인데 지난 금요일은 하락 구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하락 구간이 내용을 보시면 대략 저가 1.4%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는 건 빅테크 위주, 그쵸? 반도체 위주, AI 위주 이쪽에 대한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여기에서 빠질 수 없겠죠. 그러면서 한국에 지금 반도체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던 요 내용인데 탈 엔비디아 속도 내는 중국 알리바바 자체 AI 칩 만들었다 요 내용입니다. 자, 이 밑에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었다면 벌써 했을 겁니다. 엔비디아 칩이 싸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칩을 지금까지 사용했었다는 거, 규제를 받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왜 그럴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드웨어 성능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쿠다 생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자들, 그쵸? 여기서 실제 개발을 해야 되는 쪽에서 쿠다 생태계에 이미 녹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연 단위로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젠스당 CEO가 중국 수출에 대한 허가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미국 정부와 그 수입을 나누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입을 나누는 걸 떠나서 미국 정부에서 쿠다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계속 이야기가 돼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중국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게 뭐 대만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전혀 아닙니다. 젠스당 CEO는 쿠다 생태계를 10년 이상 유지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리고 이건 엔비디아 GPU에서만 돌아갑니다. 쿠다 생태계의 가장 큰 강점은 이미 개발해 놓은 툴 자체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깰 수는 사실상 당장에는 어렵다. 그쵸? 뭐 3년, 4년, 5년씩 이렇게 지난 이후에야 무언가 다른 플랫폼, 그쵸? 엔비디아 쿠다 생태계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 뭐 새로운 뭐 코드들이 쌓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끝까지 이거를 승인 안 할 리는 없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곧 아마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었다면 엔비디아의 주가 있죠? 자, 요 내용인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애초에 신고가까지 상승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관세 관련된 내용 첫 번째 나왔을 때 올해 초입니다. 25년 초. 이때 당시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젠스당 CEO가 직접 발표를 했었던 내용은 관세는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다시 가장 강한 종목이 됐고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주역이 됐죠. 엔비디아가 상승하니까 관련돼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다 같이 상승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선 변화 요인이 있었는데 그 변화 요인은 삼성전자가 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6월달 이후부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 상황부터. 근데 이때 정확하게 하이닉스 파일을 가져온 겁니다. 자, 보세요. 그쵸? 삼성전자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었을 때 정확하게 딱 뒤집어진 게 어디예요? 하이닉스예요. 그 이후에 변화 요인들은 요 정도에서 끝이 난다. 그러면 뭐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더 크게 올라가서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딱 주식 투자자 마인드로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또는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이 두 종목이 같이 올라간다면 코스피는 너무 크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시장이 상승을 한다? 그럼 100%의 확률로 조정을 줍니다.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상승 기간에서 봤을 때 더 좋아요. 상승 기간이 길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한미반도체와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한미반도체와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대략 1년 반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을 때 한미반도체의 시세는 10,000원 초반부터 거의 한 20만 원 정도까지 20배 올라올 정도로 강한 시세를 내죠. 지금 삼성전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주식시장은 이런 모든 부분을 선반영하니까. 그렇죠? 대신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지 않고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던 지금 HBM에 대한 파일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왔을 때 하이닉스는 빠지고 삼성전자는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그 첫 번째 상승 추세의 첫 번째 단계인 장기 이평선 돌파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도 만들어내는 게 9월 달인데 이 기간이 완만하게 상승이 된다면 코스피를 포함해서 주도주들, 그쵸?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군들과 함께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들의 상승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게 됩니다. 뭐 여기서 뭐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가 가지고 오는 게 HBM에 대한 물량이니까, 그쵸?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물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단가 압력을 받는 쪽은 어딜까요? 하이닉스잖아요. 이런 구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빠져왔었던 건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코스피의 상승, 그쵸? 이 시장에 대한 상승 기간에 비례해서
나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뭐 내용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그쵸? 알리바바에서 뭐 새로운 GPU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다. 그쵸? 그리고 이걸로 인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다. 일시적인 요인밖에 안 되고요. 그 이유는 미국 시장도 신고가이기 때문이고, 삼성전자는 9월달이 되면 이 8월달의 고가가 다 빠졌기 때문에 9월달 되면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들어갈 거다. 하루하루 9월달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미래가치가, 당연히 고가가 빠지면서 신고가에 임박해 있을 겁니다. 뭐 단순하게 뭐 등락 구간이 하루만 발생을 하더라도 바로 신고가를 만들 수 있고요. 신고가를 만든다는 건 추세 전환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원익홀딩스를 포함해서 뭐 이런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함께 공략했을 때 수익 구간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항상 주도주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내용 봅시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 마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 마감했고 주도 섹터 기준 조정 기간에 따라 반등 구간이 달라지고 있다.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게 되고요. 자, 내용 보시면 조선주 연초에 상승 후에 5개월 조정 중 7월 신고가 돌파 후 강세 중에 있다. 이것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제 계좌 오픈해서 다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부분들 6월, 7월 초강세 후 2달째 기간 조정 중에 있고요.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입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변동이 없다. 종목은 무조건 제가 소통방에서 타점 공유한 종목군들 위주로만 매매하면 됩니다. 9월 1일 알테오젠 매수한 것처럼 그냥 신호가 나오면 매매하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즉 신고가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거 말고는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 밑에 미국 시장 관련된 내용도 같이 적어놨는데, 미국 시장은 알리바바와 탈 엔비디아 소식의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하락과 월요일 국내 증시 하락인데 일시적인 요인이다. 제가 영상에 다 이야기를 드려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9월 달이 되면 미국은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OBBBA 법안입니다. 이거 뭐예요? 감세안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유동성이 풀려 나오는 시점도 연말이 되면 진행이 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주도주만 매매를 해라. 그렇죠?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그리고 8월 28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해라. 무조건 주도주만 한다. 주도 섹터는 조선원전, 반도체, 바이오, 그렇죠? 안에서만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입니다. 조금 길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언제부터 매매했는지 보세요. 23년도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을 거치고 다시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죠. 25년도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도 들어서도 최근까지도 7월 28일 날 뭐가 나왔나요? 30%대 수익 구간.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4%대 손절하는 구간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다시 매수하는 구간을 잡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쭉 내려서 보면, 그렇죠? 뭐 5% 수익, 2% 수익, 30%대 수익, 두 자릿수 수익 계속 터지죠. 이렇게 매매 구간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구간에서의 매매가 내가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집니다가 아니라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래야 지속 가능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바닥 구간에 잡혀 있었을 때 첫 번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 보세요. 그렇죠?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딱 3개월 만에 76%까지 수익 구간을 키웁니다. 매매는 이 구간에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작년에 이수페타시스가 엄청나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 때 어때요? 계속 매매 구간이 발생을 하죠. 이 구간에는 안 하잖아요.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AI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원전에 대한 부분. 뭐 중간중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뭐 변압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원전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북한도 아닌데 전기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전 생태계가 다시 부활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게 실제 지금 수주가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말만 나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그쵸? 상승 구간, 신고가를 확인한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했고 8월 19일 날 117%, 밑에 내려보면 151%, 그리고 여기 7월 1일 날 188% 분할로 차익 구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죠. 조정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근데 조정 구간을 활용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세 자릿수까지 수익 구간을 키울 수 있다. 뭐 다른 종목군들 한번 더 볼까요? 시장이 어려웠을 때도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70%대까지 수익 구간 늘어나죠.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돌파하는 부분,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부분을 따라갔을 때, 확인하고 나서 따라갔을 때 다시 수익 구간이 8월 11일 날 30%대 수익 구간이 또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확인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9월 달에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